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 연착륙을 새해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3차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는 한편 새로운 방역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간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서 이 효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일단 감소 추세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당수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장님 보실 때 먼저 위중증 환자 수의 감소세 전환이 좀 더딘 이유, 이건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짚어주십시오. 뭐 좀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규 확진자 수는 뭐 8,000명대 육박하다가 지금 이제 4,000명대로 이제 많이 감소한 피크가 확실히 꺾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일째 이제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위중증 환자가 되는데 보통은 한 1, 2주 정도의 시간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6, 7천 명대에 있었던 그런 그 확진자 중에서 이제 위중증 환자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위중증 환자가 이제 줄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확진자 수 전체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는 결국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앞으로 높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이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돌파 감염이 많이 나오면서 이 위중증 환자에 많이 기여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60대 이상의 그 확진자 수 규모가 확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백신 접종이 이제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의 변수가 이제 등장한 게 이제 오미크론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오미크론이 실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으면서 이 전파력이 높은 지역사회 오미크론 감염을 같이 관리를 해야만 앞으로의 유행을 계속 통제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상당히 확산세가 뚜렷한 모습인 건데 PCR 시약이 이제 3시간 만에 판별할 수 있는 게 나와서 이게 이제 뭐 검사량이 그만큼 늘어났고 빨리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만큼 교수님 말씀처럼 예전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그 대세처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대세가 됐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결국은 뭐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오미크론이 뭐 불과 한두 달 사이 내에 지금 우세종이 이미 됐거든요. 국내 역시도 지금 그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용한 전파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강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좀 늦어져 있는 것이지 결국은 뭐 1월 말 2월 초쯤이 지나게 되면 그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질병관리청 수리 모델링 결과를 보면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현행 지금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1월 말에는 12,000에서 14,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의 어떤 현실 가능성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이제 오미크론의 이제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일단 이제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델타 바이러스보다 뭐 많게는 뭐 연구 결과들에 따라서는 최소 2배 이상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감염 확산의 이제 그런 전파력이 크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기존에 접종했던 백신이 무력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항체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3차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그건 지금 델타에 대한 그런 주 방어 목적이고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일부 방어력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충분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이 대규모 유행했을 때에 그런 전파력이 강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 백신이나 이런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관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우리가 좀 그 관심을 가지고 두고 보고 있는 것이 그래도 그 델타보다는 좀 위중증 환자 비율이 좀 낮는 그 독성이 좀 덜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독성이 덜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좀 근거들이 몇몇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그 기존의 델타 바이러스는 이제 사람의 이제 그 기관지를 지나서 폐에 이제 감염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폐렴으로 잘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에 AC 이니비터라는 그 2라는 그
결합체에 붙어야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 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몸에 그 결합체에 덜렁덜렁 붙어 있으면 이게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잘라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네. 퓨린이라는 효소가 있고 템프라스투라는 효소가 있어갖고 그게 잘라주고 이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일부만 우리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감염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변이 과정에서 이 템프라스투라는 이제 효소가 많이 발현되는 그런 세포들을 잘 감염시키질 못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템프라스투라는 이 효소가 주로 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주로 들어오는 경로를 보게 되면 예. 폐를 주로 감염시키기보다는 폐 이전의 기관지 쪽에서 감염을 많이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자마자 기관지에서 감염이 돼서 막 증식을 하고 빠르게 이제 외부로 배출되면서 전파력과 세대기가 짧아지는 대신에 폐 안에 들어와서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폐렴으로 진행한 위중증 환자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 또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템프레스투가 이제 소아에서는 발현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선진국들에서 보면 소아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그 위중증은 낮아질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이 진행될 수도 없는 소아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방어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감염력이 이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전파력이 강한데 중증도는 좀 낮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아 부분에 대한 보호까지도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력은 강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순위 모델링처럼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을 때 이게 폐렴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것이 좀 적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이 소아 쪽이 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숫자는 줄어들 기미를 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예상을 해주셨고 이런 상황에서 그 정부가 이제 저희가 앞서서 쭉 그 기자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결국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첫 질문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4천 명대로 내려오게 된 데는 거리두기를 뒀기 때문에라고 그 이유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돼야지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어떤 시간이냐면 일단은 오미크론이 대규모 유행을 하게 되면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 수밖에 없는데 아직 1차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지금 충분하게 완화가 되질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 확진자 수 1,000명대이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1,000명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좀 감소하고 의료 시스템의 여력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미크론이 대규모 유행을 하기 전에 또 하나 이제 그 1월 중순 이후 이제 말이 되면 그 뭐 팍슬로비드 같은 이제 경구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런 약들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러면 그 고위험군이 입원 확률을 뭐 거의 90% 가까이 줄여주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게 어느 정도 도입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그런 이제 상태를 유지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 상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먹는 치료제 얘기하셨는데 팍셀로비드 같은 거 그거 이제 어쨌든 뭐 맞는 것 뭐 백신 맞는 백신도 그렇고 이제 검사 때도 그렇지만 맞는 백신보다는 좀 이제 부담이 덜하니까 그게 근데 이제 어떤 치료의 어떤 뭐 효과 이런 거는 현재까지는 어떻게 저희가 좀 바라봐야 돼요? 뭐 이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결국 그 팍슬로비드라는 약은 그 이제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는 바이러스가 밖에 있을 때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해 갖고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작동을 하는 기전입니다. 그런데 팍슬로비드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다음에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단백질이 또 효소에 의해서 짧게 부스러져야지만 이 바이러스가 복제가 이제 유지가 됩니다. 이제 세대가 유지가 되는데 그 바이러스를 잘게 짜게지는 그런 효소를 갖다 억제해버리기 때문에 바이러스 그냥 덩어리로 있게 되면 바이러스가 그 생을 유지하지 못하고 소멸되게 되거든요. 못하게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변이에 상관없이 이제 기전상으로 다 들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나타나기 전에 한 5일 이내에 투여가 됐을 때에
지금 고위험군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위험군들한테 투여했을 때의 입원 확률을 갖다 뭐 88% 정도 줄여준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환자 본인에게도 이제 도움이 되지만 경구 치료제니까 먹기도 편하고요. 또 입원 환자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의료 시스템의 부가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구 치료제가 활성화돼서 충분히 잘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 그랬을 때는 오미크론이 유행하더라도 그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경구 치료제 활성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말씀해 주셨고, 자 현행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대해 더해서 이제 백화점과 저희가 김은혜 기자의 리포트를 확인했습니다만 대형마트에서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다중이용 시설과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는 했습니다만 방역 패스 효과 자체에 대한 그 의문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실효성이 좀 있다 보세요. 어떻게 좀 위원장님께서는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방역 패스의 기본 도입 취지는 안전성이 담보된 사람만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게 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다중이용 시설을 매개로 한 유행을 감소시키고 예.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인데, 근데 방역 패스의 내용을 잘 뜯어보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맨날 작성하던 이용자 명부 예. 플러스 백신 접종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당연히 그런 방역 패스의 본래 취지 목적으로 또 사용이 될 수 있지만 감염병 역학 조사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용을 하고는 있는데 PCR 음성 확인을 받은 분이나 면제를 받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유행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그렇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이용 시설을 매개로 집단 발생을 했을 때에 그렇게 그 PCR 음성 확인선 이런 그 접종하지 않은 분들 중심으로 빠르게 대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방역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찌 보면 기존의 그런 그 방역 패스 도입한 부분에다가 뭐 백화점, 마트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방역 당국 그 이제 역학적 관점에서의 이제 그 위험도는 사실 이런 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생기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나 먹는 음식을 먹거나 그러니까요. 접촉해서 이제 대화하는 네. 상황이 생기는 게 그게 가장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모인 사람들이 서로 아는 관계냐 모르는 관계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장례식장은 계속 통제를 받았지만 사실 대중교통이 통제를 잘 지금 해당을 하지 않았던 그렇죠. 게 이유가 예. 뭐냐면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게 되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밀접 계속 말을 접촉을 하잖아요. 예.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백화점이나 이제 마트 같은 경우는 삼삼오오 아는 사람들끼리 쇼핑을 하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험성이 대중교통보다는 좀 높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도입은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역학조사에 좀 더 이제 치밀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 백신 정보까지 담겨져 있는 그런 자료들을 그 연락처를 확보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청소년 방역 패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당초 2월 1일에서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은 하되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 기간 중에 청소년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학부모들이나 뭐 실제로 청소년 본인도 그렇고요. 저희 아들도 이제 그 만 12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맞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뭐 이런 부담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글쎄 뭐 전망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뭐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생후 2개월짜리 4개월, 6개월 됐을 때 백신 접종을 한 4군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맞거든요. 예. 한 7가지, 8가지 맞습니다. 한꺼번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근데 그 백신들 하나하나가 과거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똑같은 길을 걸어와서 결국은 그 필수 접종에 그렇죠. 들어간 거거든요. 소아 독감 백신 접종 필수 접종으로 진행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이제 각 백신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그 과거에 지금 아기들이 맞고 있는 그런 백신들보다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면의 부분에서. 그래서 결국 지금 독감 백신이 이제 소아 매년마다 필수 접종으로 들어간 것처럼 나중에 코로나19 백신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뭐 그런 건 나중 문제고 당장의 유행 상황에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소아에게 좀 더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네네. 대규모 유행들이 소아 청소년 중심으로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좀 관리가 어렵고 또 그 교육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럴 수 부분들이 있죠. 있기 예.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 방역 당국이 좀 이유의 기간을 준 이유 자체가 지금 막 학생들 기말고사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접종하기 그렇죠.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그 도입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에서 좀 치밀하게 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관리 그런 준비 과정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유를 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 좀 상황을 잘 설명하고 접종에 대해서 좀 동참해 주시길 권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짧게 해외 상황 짧게 짚어볼 텐데 지금 아까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58만 명 돌파해서 그렇죠. 이게 지금 급속도로 지금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부스터샷의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건 이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예. 지금 그 오미크론이 이렇게 대규모로 나타난다라는 걸 보면 기존 백신의 그 기본 접종만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보여주는 거군요, 그걸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3차 백신 접종이 이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예. 나라들에서. 그래서 일단 백신 접종만으로는 오미크론 유행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세종이 되는 상황에서 오미크론의 맞춤형 백신들이 이제 아마 나와서 추가 백신 접종은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예. 다행인 거는 대부분 지금 보면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를 찍고 금방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런 유행이 갑자기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성이 약간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아 쪽 부분만 잘 관리를 한다 그러면 유행이 빨리 타올랐다가 빨리 이제 가라앉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이제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방역 당국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